이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쯤에서 엄청 성장했거든. 근데 최태원 씨 측에서는 하는 것에 내 손모가지 걸 수 있어. 거의 100%야. 그 이유가 뭔데? 형, 어, 형 뭐 하고 있어? 지금 그 뉴스 보고 있어. 어떤 기사? 이번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랑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인 노소영 씨 이혼 사건 있잖아. 지금 이게 세기의 이혼이라고 굉장히 떠들썩한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어. 이게 1심에서는 최태원 씨가 노소영 씨한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에서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어. 재산분할 판결이 1심에 비해 20배나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이게 이혼해서 재산분할을 보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재산이랑 특유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어.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함에 있어서 부부가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재산이야. 그리고 그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거지. 근데 반면에 특유재산은 그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있어서 상대방 기여한 바가 없다고 봐서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재산분할 판결을 하려면 우선 나눌 재산의 목록을 정해야 돼. 공동재산의 목록을 정하는 거고 그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거야. 1심과 2심에서 금액 차이가 나게 된 큰 원인이 1심에서는 최 회장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봐서 부부 공동재산에서 제외시켰고 2심에서는 이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에서 포함시켜서 나눈 거야. 근데 최태원 씨가 SK그룹 최대 주주잖아. 그리고 그 보유 주식이 약 2조가 넘는데 근데 이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에 들어가게 되니까 재산분할 액수가 대폭 증가하는 거지. 그럼 지금까지 재벌들 이혼 소송에서 회사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나눈 사례가 있어? 근데 이 판결 나오기 전까지 재벌들 이혼 보면 회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특유 재산으로 봐서 다 빠졌어. 실예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랑 임재우 전 고문이 이혼했잖아. 그때도 임 고문이 이 사장 재산의 절반이 되는 한 1조 2천억 원 재산분할 청구했는데 이 중에서 141억 정도 받았거든. 그것도 이 사장의 삼성 주식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특유재산으로 제외됐기 때문이야. 그럼 왜 다른 사건과 다르게 최태원 씨와 노소영 씨 소송에서 회사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된 거야? 이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쯤에서 엄청 성장했거든. 2심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1991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상당량의 자금이 유입됐다. SK가 모험적인 사업과 경영을 시도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가 되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고 노소영 씨도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이 이게 90년대 343억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크겠지? 그 돈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돼서 증권사 인수와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리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지. 플러스 알파로 1988년 결혼 당시 양쪽 모두 재산이 없었다. 현재 재산은 대부분 혼인 생활 중에 부부 공동체가 형성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도 했어.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부부 공동재산을 4조 정도로 봤어. 그 중에서 노소영 씨의 기여도를 35%로 봤거든. 그러면은 1조 4천억 정도인데 이 중에 노소영 씨 보유 재산 230억 정도를 제외하면 최태원 씨가 노소영 씨에게 1조 3,800억 정도를 재산분할해라 라고 판결을 한 거지. 근데 재벌들 얘기는 좀 특수하다고 치고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 이게 일반은 얘기가 좀 달라. 실제로 내가 수행했던 소송 중에 우리 의뢰인의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상대방 아버지 회사의 주식 20%를 가지고 있던 사건이 있었어.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도 혼인 전이고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 것도 아니니까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게 특유재산으로 빠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니까 우리 의뢰인이 처음 사무실 방문했을 때는 이거 특유재산 빠지고 나면 내가 오히려 돈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 근데 이게 기여도라는 게 직접 기여도뿐만 아니라 간접 기여도로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 기여도를 어떻게든 막 찾아가지고 강조를 했지.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아버지 회사 주식 20%, 한 40억 되거든? 그거를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 의뢰인이 재산 분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몇 억을 받게 됐지. 아, 그렇구나. 음. 그럼 최태원 씨 저 돈 현금 만들려면 머리 꽤나 아플 것 같은데 현금 지급이 일반적인 거야? 이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양 당사자가 재산 분할 방식을 협의하면 그대로 진행하거든. 근데 이런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각자 재산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그 상태에서 현금으로 정산하게끔 돼 있어. 뭐 그래서 이 판결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이례적인 판결은 아니야. 아, 맞다. 위자료도 1억에서 20억으로 상향되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는 정말 좀 믿기 힘든 판결이었어. 내가 몇 년 전에 이혼 위자료 관련된 법원 통계를 봤거든? 그때는 1억 원으로 판결한 게 단 한 건밖에 없었어. 그 밑에가 5천. 그 5천도 많지 않았어. 물론 5천은 요즘에 좀 늘긴 했어. 아, 그리고 딱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무과실인데 사망했을 때 위자료가 1억 원이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사망 이상으로 중요한 위자료 발생 사유가 있을까 싶긴 해. 그래서 이게 뭔가 이 1억 원이라는 기준이 뭔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는데 이번 판결 금액은 이제 1억 원을 굉장히 초과한 금액이라서 좀 놀랐지. 아, 그래? 그러면 어떤 이유로 20억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된 거야? 일단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 정지시켰고 1심 판결 이후부터는 현금 생활비 지급도 중단했다. 그리고 혼인생활 파탄 원인이 최 회장인데 부정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했어. 그리고 그 최 회장이 별거 후에 김희영 이사장이랑 같이 살잖아? 근데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219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그리고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20억의 위자료 판결을 인정했지. 이 사건 어때? 대법원 갈 것 같아? 일단 노소영 씨 측에서는 굳이 항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최태원 씨 측에서는 항소한다는 것에 내 손모가지 걸 수 있어. 거의 100%야. 그 이유가 뭔데? 일단 재산 분할은 판결이 확정되면서부터 연 5% 이자가 발생해. 근데 지금 만약에 항소를 안 하면 판결이 확정이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재산 분할 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까지 이자로만 1년에 690억 원, 한 달에 57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해야 돼. 반대로 상고를 하게 되면 그 이자만큼이 세이브가 되거든. 그러면 최 회장 입장에서는 돈을 마련할 시간도 필요하고 이자도 세이브해야 되니까 반드시 상고하겠지. 아,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은 어떨 것 같아? 이게 매우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내 생각에는 위자료는 좀 상당 부분 감액이 되지 않을까 해. 이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손해인데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재벌이나 일반 사람이나 고통받는 건 매한가지 아니겠어? 물론 뭐 공인인 경우에는 뭐 이 사실이 만방에 공개되니까 더 정신적 고통을 받긴 하겠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저 정도까지 차이 나는 건 좀 납득이 좀 가진 않는 것 같아. 그리고 2016년경에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서 위자료 산정을 기준을 정하자라고 했거든. 그때 정한 게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에 1억 원, 대형 재난사고 사망의 경우에 2억 원, 영리적인 불법행위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 3억 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대하다. 그럼 1억 원, 일반적인 경우 5천만 원을 한도로 위자료를 산정해 두기로 약속을 했어.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악질인 경우에는 위 기준에서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해놨거든. 근데 20억이면 이 기준은 상당히 초과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판결이 20억대로 확정이 되게 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위자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좀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 뭐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관계 확정 절차는 2심까지만 하는 거거든. 3심에서는 법률심이야.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는 있어도 그 판단이 2심에 비해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 뭐 더 할 얘기 있어? 지금 목이 너무 마르고 배도 너무 고프고 안 먹었어.